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담당하게 된 공남희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설레는데요. 서비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실제라는 과목 안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 뵈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이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공남희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항공사에서 1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실 훈련원에서 상위 클래스 전담 강사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죠. 이미지 메이킹 우수 본부장 표창을 받았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받았습니다. 그 비결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연성대학교 서비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실제라는 과목을 5년 동안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 이미지의 이해,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매력적으로 디자인하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닌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한 2, 3년 정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어떤 비정상 상황 안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 사회 속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땠나요? 그런 단절된 관계 속에서도 그 안에서 또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그전의 일상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각자는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가지만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이미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이미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뭔가요? 네, 맞아요. 나이키 스시 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신 니케에서 따온 이미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로고만 보더라도 공통된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역동적이고 또 에너제틱하고 파워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애플 로고인데요. 이 사과가 그냥 예쁘고 친숙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과의 모양이지만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정교함이 있습니다. 애플의 성공 비결이 바로 이 세련된 디자인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위 기업들은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이런 시각화 작업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말씀 나오시는데요. 누군지 아시나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진이죠. 뭔가 가슴 아래부터 따뜻하게 차오르는 벅찬 감동이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레전드 피겨스케이팅 선수입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를 보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함, 그리고 우아함. 이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면 표정과 그 인터뷰에서 느껴지는 어떤 메시지 전달이 본인의 이미지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완성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를 봤을 때 우리는 한계를 이겨낸, 그리고 끈기와 열정, 지금 현재는 은퇴한 선수이지만 지금까지도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선수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의 아이콘이죠. 다음 인물을 보실 텐데요. 네, 누구일까요? 네, 유재석님을 딱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전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물인데요. 이 유재석,
유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방송인이죠. 유재석 명언이라는 챕터가 있대요. 그 정도로 이 유재석은 뭔지 이렇게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인물이 바로 이 유재석이죠. 이 두 인물을 보고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최고의 미남 미녀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각자의 삶에서 말하고 또 나타내고 행동하는 이 부분들이 조화롭게 그들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가 사진만 탁 봤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다라고 느끼는 누군가도 분명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라는 것을 이해해 볼 때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 그리고 그 무언가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 느낌을 바로 이 이미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시각상의 기억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평가의 총체를 우리가 이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형체를 만들고 또 편집되고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이미지야. 혹은 우아한 이미지야. 저분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여.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외적인 부분만 판단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은 외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첫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외적인 이미지와 내적인 이미지가 플러스 되어서 우리는 하나의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는 걸 알아야겠죠.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외적인 부분들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표정이나 목소리, 또 본인만의 걸음걸이, 자세, 제스처, 이런 태도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내적인 이미지에는 우리가 첫눈에 봤을 때는 느껴지지 않지만 한 걸음 다가가서 그 사람과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든지 인성, 자신감이나 센스 이런 것들이 바로 내적인 이미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첫인상이 아닌 누군가의 이미지를 잃을 때 외적인 이미지와 내적인 이미지가 함께 작동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내적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조화롭게 발전이 되었을 때 나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 이미지를 좋게 끌어올려야지라고 했을 때 겉모습만, 내가 보여지는 겉모습만 이렇게 다듬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듣고 계신 학생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여러분들께서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 그리고 사회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실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이미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내적인 이미지가 있을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바로 떠올렸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한 단어씩 아마 머릿속에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나는 한 단어로는 좀 부족해, 좀 복합적이야, 아니면 나는 어떤 이미지지? 물음표를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탁 질문을 드렸을 때 3초 이내에 나오는 그 나만의 이미지 있죠? 그게 바로 자아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향형의 소심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자신감이 넘쳐, 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본인이 생각했다면 그것이 나에 대한 자아 이미지인데요. 그 자아 이미지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본인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방향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아 이미지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평상시에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스마트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아 이미지에 따라서 나의 어떠한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일관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 행동에 맞춰서 나의 태도나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럼 이 자아 이미지는 조금 전에 누가 떠올렸죠? 내 스스로 나한테 이름을 붙여진 이미지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 자아 이미지에 따라서 나는 그 방향으로 나갈 거야 라고 나도 모르게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날 때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주도권자는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은지, 나를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 자아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죠. 자아 이미지에 대해서 슬쩍 더 들어가 보면 이러한 정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평가,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을 인식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자아 이미지 안에는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극히 주관적인 자아 이미지를 사회 속의 그 객관적인 평가나 판단,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그 두 가지는 일치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자아 이미지를 조금 더 살펴보았는데요. 옆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지금 현재의 자아, 이상적인 자아, 사회적 자아에 대한 모습들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한눈에 떠올리는 이미지도 맞지만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의 자아가 잘 맞물려져서 빚어져야 한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자아 이미지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까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의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인관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자아 이미지입니다. 자아 이미지 형성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써놨는데요. 내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발견하는 것, 그리고 어떤 큰 성취보다는 작은 성취부터 목표를 쌓아가는 것, 이런 경험들이 바로 자아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인 부분을 플러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아 이미지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미지 메이킹의 출발점이 바로 자아 이미지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혹시 내 이미지를 점검할 때 내가 들었던 오해가 있었을까요? 저도 물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그런 이미지로 생각할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미지에 대한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인 오해라는 겁니다. 볼까요? 너 되게 차가워 보여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난 차갑지 않아. 나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지만 차가워 보인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 좀 힘이 없어 보인다. 아파 보인다. 내 안에 에너지가 끓고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힘없어 보이고 아파 보인다라는 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어떤 그런 에너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의 팩트가 만들어진 거죠. 괜찮습니다. 오해를 받으셨다고 해서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화낼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나를 점검하는 계기, 그리고 또 전환의 시간으로 삼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는 7초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 3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9초.
미국 사람들은 15초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이제 통계적으로는 7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초에서 7초. 그렇지만 이렇게 10초가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상대방의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고 각인해 버린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인된 이 첫인상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바꾸기 오래 걸려요. 우리 첫인상은 바꾸기 어렵다, 혹은 인상은 과학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혹은 나의 이미지가 어떤 부정적으로 각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첫인상을 바꾸고 싶다면 부단한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망각 효과. 나에 대해서 잊어주기를 바라는 망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혹은 빈발 효과라고 해서 한 번 만났을 때 잘못된 이미지를 계속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미지로 바꿔주는, 대신에 그거는 짧은 시간 동안 60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미지를 바꾸어 가야 하는 거고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전 효과라고 해서 어떤 좋은 이미지를 한 번에 확 각인시켜 줄 수 있도록 반전의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간에 각인되는 첫인상이 처음에 좋게 각인되었다면 훨씬 좋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나의 첫인상이나 이런 풍기는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가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첫인상이 좋은 편이라 사는 게 좀 편했어, 혹은 베네핏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난 첫인상이 조금 차갑거나 시크해서 불이익을 좀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첫인상만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비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논리적인 일을 실제로 자주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이 메라비안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인상의 법칙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 1971년에 UCLA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안 교수가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지 실험 연구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어떤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첫인상의 법칙으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 없는 행동의 메시지가 말의 메시지보다 크다라는 명언을 남긴 이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메라비안의 법칙은 5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소통과 또 이미지 메이킹 분야에서 공식처럼 적용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보면요, 시각적, 청각적 부분이 말의 내용, 언어적인 부분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걸 밝혔습니다. 우리가 호감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전달자가 얼마나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비언어적인 요소, 그 사람의 용모나 표정이나 제스처, 그리고 억양과 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호감에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내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나의 호감도를 높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의 용모, 이런 TPO에 잘 맞춰서 갖춰졌는지, 혹은 나의 목소리는 안정감이 있고 편안한지, 너무 빨라서 좀 경망스럽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의 내용, 정보 전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신뢰감을 느끼는 것에는 비언어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때 작은 부분이 신뢰도를 쌓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제가 이제 이미지 메이킹인 만큼 이 부분을 여러분이 숙고해 볼 만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귀로 들어오는 것보다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더 신뢰한대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이미지 관리를 통한 우리의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효과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고 또 첫인상과 메라비안 법칙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볼 거예요. 어려운 작업은 전혀 아닙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수많은 요소가 하나의 형체가 돼서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변화의 과정이자 또 이런 총체적인 노력의 과정을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이미지 메이킹을 해오고 계신가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외모나 행동, 태도, 말투 이런 것들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면 나는 한 번도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 이미지 메이킹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가 이제 항공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등석 근무를 할 시절에 막내로서 이제 그 시절에는 탑 언니라는 굉장히 시니어 선배들이 승객들을 담당을 했어요. 그 선배님의 승객을 배려하고 또 세심하게 케어하고 예전에 그 항공사의 광고들을 보면 지금처럼 캐주얼하지 않고 승객에게 담요를 덮어준다든지 승객의 필요를 막 도와주는 그런 광고들을 볼 수 있는데 딱 그 모습이 제가 함께 일했던 선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짓 하나 또 발걸음 하나까지 굉장히 조심스럽고 완벽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를 동경하면서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이제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새 제 모습 속에서 그 선배와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거는 어떤 일시적인 모방일까요? 네,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제가 그 선배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나의 모습으로 가지고 오고자 하는 변화의 과정을 거친 이미지 메이킹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화해요. 그런데 그 변화의 방향이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업이죠. 우리 모두는 업그레이드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롭게, 특별히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목표부터 어쩌면 큰 성취까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미지 메이킹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지가 무엇이고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하고 알아보았는데요.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그 이미지 메이킹을 5단계로 나눠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 텐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나는 내가 원하는 저 선배의 모습처럼 될 거야. 아니면 나는 TV에 나오는 저 유명한 사람처럼 닮아갈 거야. 그것이 첫 단계가 아닙니다. 가장 첫 단계는 바로 이것인데요. 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Know yourself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 목표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장점은 외적인 부분을 잘 가꿔요 라고 한다면 계속 그 부분에 TPO를 맞춰서 잘 점검해 나가면 될 것이고 그렇지만 내 단점은 목소리 톤이 조금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목표를 가질 것인지 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를 좀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 5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가 이제는 나를 파악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설정할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번 이 사이클에서 어디까지 목표를 삼을 수 있을지를 잘 정해보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셨겠지만 목표라는 것은 아주 높게 설정한다고 내가 그 모습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 걸음 뛸 수 있는 만큼 그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 이제 중간까지 와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보면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을 목적에 맞게 포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목적에 맞게 나의 내면의 모습과 외면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어떤 극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선물 많이 해보셨을 텐데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상자에다가 리본을 예쁘게 달아요. 그리고 이제 드리는 것과 아니면 선물을 샀는데 집에 있는 아무 쇼핑백이나 담아서 주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받는 사람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열어보면 사실 내용물은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에서 나를 적절하게 포장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과대 포장은 열었을 때 실망만 느끼게 하죠. 나를 적절하게 포장할 줄 아는 능력은 센스, 감각인 것 같아요.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을 이제 포장을 했으면 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표현하라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도 바로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나는 다 갖췄어. 난 다 준비가 됐어. 했는데 여기서 머뭇거리고 이제 한 걸음을 떼지 못해요. 그러면 이 포장 상태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내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좀 스스로 학습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나의 강점들을 잘 알릴 때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들이 열리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마지막 단계에는요, 이제는 내가 나를 알고 나의 목표를 세웠고 나를 포장했고 그 다음에 나를 알렸던 그 모습이 진짜 내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진정성 있는 자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인 스스로에게 신뢰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의 진실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 B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단계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어떤가요? 이제 한 번의 이미지 메이킹이 끝났습니다.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이름 붙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계로 이미지 메이킹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목표했던 그 모습이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 내가 한 걸음을 그 다음은 어디로 뛸 수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든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포지션에 맞는, 여러분들의 위치에 맞는 그 작업을 해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이미지 메이킹은 외모를 가꾸는 것을 떠나서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5단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내면과 외면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어쩌면 종합적인 자기 브랜딩 전략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소들이 이제 적절하게 적용되었을 때 그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표정 이미지, 용모 이미지, 대화 이미지, 행동 이미지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표정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사람을 볼 때 문을 열고 누군가가 딱 들어왔어요.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작은지, 혹은 눈, 코, 입이 얼마나 예쁜지, 못생겼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표정을 보고 첫인상을 각인한대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 때 우리 표정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정이라는 것은 인자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뢰를 주는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지 요소로는 용모 이미지인데요. 이 용모라는 것은 친근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개성을 뛰어넘는 자기 브랜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과 장소에 어울리는 용모를 표현할 수 있는 것 또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오늘 만약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와서 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용모 이미지가 너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서로가 맞춰서 그 TPO에 맞는 우리 용모 복장을 갖추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대화 이미지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화나 이 행동은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을 드러내죠.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학생들 굉장히 개성이 강하잖아요. 그 대화 이미지를 들었을 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절반 정도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줄임말도 있을 수 있고 비속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톤이나 뭐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제 귀에 이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외적인 이미지는 많이 신경 쓰지만 대화 이미지를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은 대화나 말씨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은 이제 행동 이미지인데요. 제스처나 자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행동 이미지입니다. 모든 이 과정이 사실은 진정성이나 신뢰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정이나 용모, 대화나 행동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잘 만들어서 일관된 전략으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지 메이킹이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나 자신을 더 잘 표현하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이론으로 막 공부하자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공이나 아니면 어떤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단계들이나 요소들을 떠나서 원하는 이미지를 내 마음에 그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행동을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그려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지 메이킹까지 잘 건너왔습니다.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위한 질문입니다. 미국의 유수 기업의 CEO들에게 컬럼비아 MBA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또 여러분들의 성공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을까요? 네, 대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대답이 바로 93%가 매너였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성공 요인이 뛰어난 학벌 혹은 엄청난 재력, 화려한 인맥, 금수저, 황금수저 이런 것이 아니라 매너였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또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미지에 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매너를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성공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영국의 매우 유명한 배우 사진입니다. 해리 하트라는 배우인데요. 영국의 영화 킹스맨의 대사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이 바로 이 영화의 대사입니다. 매너는 한 사람의 외적인 이미지와 이 내적인 가치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죠. 매너가 우리 행동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가치와
그 사람의 철학을 녹여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올바른 매너를 실천하는 것이 단지 어떤 타인을 위한 배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배려가 결국에는 내 품격을 완성하고 또 이 매너로 통해 쌓은 이 신뢰가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중요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앞서서 우리 성공한 CEO들이 대답했던 그 정답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매너는 사람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과 성숙까지도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담은 영화 포스터여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내 매너 점수는 어떤지 한번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면서 7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인상이나 아니면 경청, 시간 준수, 옷차림, 아니면 이메일이나 우리가 메시지에서 보여주는 매너, 공공장소의 매너,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매너, 이렇게 7가지 카테고리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머릿속에 싹 체크를 해보면 난 1번 문제 매우 잘하고 있어 하면 5점, 나 보통이야 하면 3점, 그 다음에 나 이 부분 정말 부족해 라고 전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1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착착착착 체크를 해서 본인의 매너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보셨나요? 넘어가 볼게요. 결과를 해석해 볼 텐데 어떠신가요? 나는 몇 점이었나요? 네, 33점 이상이면 매우 잘 실천하고 있고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19점 이하를 받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집중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기분이 좋아하실 필요도 너무 안 좋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체크였기 때문에 나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너랑 에티켓이란 말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매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너스라는 방식, 그리고 아리스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구체적 표현 양식이에요. 우리 저 사람 매너 참 좋다 할 때 그 매너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매너죠.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그 매너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에티켓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까요? 에티켓은 좀 재미있어요. 에티켓은 고대 프랑스어 에스티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뜻이 이제 꼬리표, 티켓, 출입 금지, 팻말 이런 데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굉장히 그 예전에 바로크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축 양식인데 왕과 귀족들이 그곳에서 많이 모였대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곳에는 공용 화장실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왕은 어떻게 했을까? 거기 사는 분들은 개인용 휴대변기가 있었대요. 우리 옛날로 말하면 오간 같은 거, 개인용 휴대변기가 이제 인터넷에 치니까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휴대변기가 있었는데 그곳에 오늘 초대받아서 온 귀족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연애를 즐기고 볼일을 보게 될 때 갈 데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베르사유 궁전, 네, 맞아요. 화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거죠. 예전에 여성들은 이렇게 볼록한 볼륨이 있는 치마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고 또 하이힐에 만들어진 이유도 그런 오물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름다운 베르사유 궁전의 화단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관리하는 사람이 출입 금지라고 에스티커라는 걸 붙였대요. 지금의 이 에티켓이 거기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마음의 화단을 해치지 마세요. 에티켓을 지키지 않고 제 마음의 화단을 해치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티켓에 대한 아래
내용들을 보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어떤 합의와 노력의 일종으로 사회적인 약속이다.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생활 규범이자 합리적인 행동 기준이다. 라고 나옵니다. 매너와 에티켓은 동방의 예의 지국으로서 우리는 예의범절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같이 바라보긴 합니다만 조금 들어가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너라는 것은 우리가 좋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에티켓을 지켰다 혹은 지킬 줄 안다, 지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 지하철에서 나 너무 피곤해 하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배가 볼록한 임산부가 내 앞에 섰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는 척을 할까요? 아니면 일어날까요? 네, 일어나죠. 우리의 마음에 뭔가 꿈틀대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앉으세요. 혹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내 앞에 서 계실 때 보통은 일어나서 이제 여기 앉으세요라고 양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 매너가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에티켓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티켓은 지하철에 보면 우리 노약자 좌석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임산부 좌석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거기 앉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내 앞에 정말 임산부가 서 계세요. 그럴 때 난 끝까지 자야지가 아니라 일어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우리의 사회적인 약속, 일어나 줘야 되는데 물론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눈 감고 끝까지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질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에티켓이죠. 그래서 에티켓은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규범, 행동 기준, 그리고 매너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행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미지 메이킹과 이 매너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매너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3가지 좀 궁금하시죠? 우리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인데 이 3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사 잘 하기예요. 어때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인사 잘하는 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인사 잘하는 이웃 혹은 인사 잘하는 가족, 인사 잘하는 지인 이런 사람들 지나가다가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인상을 결정짓는 것이 아까 우리 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우리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한다면 아주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인사의 포인트가 있어요. 아래 4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가 이제 내가 먼저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강의를 듣고 계신 학생분들은 인사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이사하고 이제 탔는데 학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같은 층에서 내렸는데 내 앞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살거나 이웃을 만나거나 했을 때 그냥 너무 피곤하거나 오늘은 내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인사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 그쪽에서 먼저 인사를 해서 혹시 민망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좋은 인상을 남기는 매너가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먼저 인사한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밝은 표정과 그리고 아이 컨택입니다. 벽 보고 인사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지금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전해주면 좋습니다. 내가 먼저 밝은 인사를 하고 나면 그 에너지를 그분에게 전달을 하지만 사실은 그 에너지가 더 크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인사말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내 생활에서 어색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좋은 인상을 남기는 매너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 매너의 속성이었잖아요. 이 타인을 배려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여기 간단하게 좀 나와 있고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실험을 했대요.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체크를 했었는데 누군가는 당황해서 막 뛰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는 힐끗힐끗 쳐다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 문을 안 잡아주는 거래요. 그래서 나만 들어가고 꽝 닫고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한국인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은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을 잡아주는 행동, 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행동, 발소리가 들린다 잡아주고 뭐 어떤 큰 문을 지나갈 때 뒷사람이 혹시 오진 않는지, 혹시 유모차를 끌고 어떤 분이 들어오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는 행동 자체로도 우리가 상당히 상대방에게 존중감을 주는 행동이죠.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발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대화에서 말을 가로채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대화의 패턴을 사용하실까요?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죠. 그렇지만 대화의 가장 기본은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나 너무 급해. 지금 빨리 끊고 싶어. 그래. 그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할지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 그것이 바로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 실천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도와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작은 짐 혹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나이 드신 분이 계시면 좀 들어준다라든지 뭘 함께 밀어드린다라든지 뭘 잡아드린다라든지 이런 도움을 드리는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좋은 인상을 남기는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감사에 혹시 인색하거나 나는 감사하면 조금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를 잘하는 분들이 분명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하나를 줘도 뚱, 아니면 뭘 도와줘도 뚱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분 마음은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데 표현을 못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자체도 노력이 필요해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가족들 간에 정말 고마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하시나요? 고맙다는 말은 우리가 모르는 타인에게 하는 말처럼 생각하게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와 고마워하는 이런 말들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것 혹은 긍정의 메시지, 인정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해줬을 때 상대방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좋은 이런 매너들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매너를 실천하는 태도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매너는 어떤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관계 안에서의 매너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구축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너들 오늘은 세 가지 종류로 가지고 왔지만 여러 가지 좋은 매너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입니다. 이렇게 매너를 실천할 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가져가야 할 것은 일관성 있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미지와 영향력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너라는 게 저 사람한테만 있는 좋은 매너가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미지 메이킹과 연관된 매너 중에서 이번 주에 어떤 걸 가장 먼저 한번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많아요. 네, 인사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남을 배려해주고 또 집에 있는 대화가 없었던 그 가족에게도 고맙다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너는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태도이고 이것은 세상에 진심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매너. 아주 크게 거창할 필요는 없겠죠. 작은 매너로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앙드레 말로, 프랑스 작가인데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또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예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본인만의 멋진 브랜드를 만들어 가시기를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